그럼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설치에 앞서서 파이썬의 버전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파이썬의 버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x랑 3.x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2.x는 요 2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2. 뭐 7점 몇 이게 뭐 2.1점 몇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3.x도 마찬가지로 뭐 3.1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전이 지금 조금 옛날에 캡처된 거라서 지금 최근 거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운로드 받을 때 이 릴리즈 데이시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자, 그걸 기준으로 그 제일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2.0하고 이 3.0, 자,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자, 2.x 같은 경우는요, 뭐 숫자에서도 암시하듯이 이게 좀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물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는 있지만 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3.0x 버전이랑 완전한 호환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3.0x 버전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2.x까지만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계열들이 있어서 과학계에서 특히 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2.x를 사용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차이는 라이브러리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문법을 쓸 때 예전에는 괄호를 안 썼는데 지금은 괄호를 꼭 쳐야 된다든지, 그 롱형이 없어지고 이게 숫자 형태가 인티저형으로만 통일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체계들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3.x 버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텐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기에 앞서서 이제 본인의 운영체제가 뭐가 맞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PC에서 여기 그 시작 프로그램 같은 거 눌러보면은 내 PC 요거 있죠. 혹은 그 탐색기 열었을 때 나오는 요 내 PC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속성 화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윈도우의 버전인지 맥 OS 버전인지 이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시스템 종류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이것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서 다운로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 제 슬라이드에는 3.7.2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최근 거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선 무엇을 다운을 받냐면 보통 이제 컴퓨터가 64비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32비트냐 64비트냐 이건데, 64비트 같은 경우는 뒤에 64라고 적힌 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executable installer라고 돼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86 x86 64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밑에 거가 이제 64가 없는 것들이 32 버전이고, 자, 그래서 뭐 다운받은 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실행하는 게 뜰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시켜도 되는데 그냥 바로 실행시켜도 얘가 진행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셋업 화면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인스톨 나우를 누를 겁니다. 근데 이 인스톨 나우를 누를 때 요 밑에 있는 옵션 두 개를 다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된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런처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뭐 두 번째 거는요, 뭐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하게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하나 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이제 선택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스톨 나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셋업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화면이 뜰 거고요. 다 완료가 되면은 셋업 워즈 석세스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클로즈 버튼 누르고 파이썬이 설치가 된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설치 방법이 잘 안 된다, 뭐 오류가 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그 오류 메시지 뜬 거를 그대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본인 컴퓨터 사양이랑
뭐 본인 컴퓨터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해주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검색이나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같은 사례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 해당하는 사항들 사람들이 많이 잘 올려놨기 때문에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반드시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 설치된 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시작 버튼에다가 두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이썬이라고 영어로 치면은 커맨드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 밑에 저는 이제 3.7 버전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3.8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뜨면은 여기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데 저는 먼저 커맨드 라인이라는 거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얘는 우리 윈도우 도스 창에서 많이 뜨던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대화식 인터프리터인데 여기서도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는 자, 이런 식으로 치면은 3이라고 계산해주죠. 자, 이런 식의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게 이 커맨드 라인이라는 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설치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검색창에다가 대고 IDLE라는 걸 쳐보세요. 자, 얘는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창이 이렇게 뜨는데 사실 도스 창하고 기능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 창에서 수행되는 모양이고 쟤는 옛날 방식 도스 창에서 수행되는 방법의 파이썬에 다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시키면 계산을 해줘요. 여기서는 치고 나서 엔터를 저는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앞에 화살표가 3개가 뜨죠. 자, 이게 명령을 받을 입력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프롬프트라고 지칭을 하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얘가 뜨면은 여기 뒤에 명령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보통 이렇게 쉘이라고 부르는 여기서도 작업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한 번에 작업을 해서 실행하는 화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파일에서 뉴 파일이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뉴 파일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 창이 뜨죠. 그럼 여기다가 눌렀을 때는 뭐 1 더하기 2, 뭐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자, 이제 하나 더 설치를 할 건데요. 이제 파이썬의 배포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봤던 이런 IDL이나 파이썬 커맨드 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 원래 개발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 자, 이거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루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배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든 제품을 배포한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나콘다예요. 저기 써있죠. The most popular Python data science platform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또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요 www.anaconda.com 그리고 다운로드 뒤에 바로 쳐주면은 요 버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얘를 왜 사용을 하냐면 매우 가볍고 사용이 쉽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피터 랩, 주피터 노트북, 스파이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도 뭐가 더 좋은 건지 이게 쉽게 와닿거든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 아까 파이썬 그 환경보다는 훨씬 더 친화적이에요. 또 이걸 사실 사용을 하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미 가지고 설치를 다 해놓은 프로그램이 이 배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넘파이, 판다스, 매플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는 이미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속을 해볼게요. 이 anaconda.com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18년 버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변경이 됐네요. 지금 보면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나콘다 홈페이지 제일 위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나콘다 인스톨러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윈도우 버전이랑 그 맥 OS 버전이랑 누르는 게 되게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누르면은 뭐가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항상 다른 버전 잘못 다운받아서 윈도우 사용해야 되는데 맥 OS 다운받고 그래서 작동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게 그걸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윈도우즈, 맥 OS 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7 버전, 2.7 버전 이렇게 버전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3.8 버전이었는데 사실 큰 그 업데이트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7이라고 해도 다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4비트, 32비트 본인 컴퓨터에 맞는 걸 골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서 다운로드 받고 다 받고 나서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폴더라고 해서 어디다 설치할까요? 라고 경로를 물어보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경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C 유저스에서 제 이름 아래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경로를 잘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 파일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이거 처음 다뤄보는 사람은 꼭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저장한 파일 못 찾거든요. 이거 우리 한 학기 내내 여기 저장된 경로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한번 그 탐색기에서 C 눌러보고 유저스 눌러보고 유저스 혹은 사용자인데 이 유저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 눌러보고 본인 이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경로에다가 얘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되도록이면 recommended 되는 이런 옵션들로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이런 옵션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종종 오류가 발생해서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할 때 크롬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인터넷 옵션을 기본적으로 크롬으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설정하는 방법은 크롬에서 여기 위에 있는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설정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본 브라우저 선택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크롬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데스크탑 설정에 가서 내 PC 설정에 가서 여기 웹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주피터 노트북 실행할 때마다 크롬 화면에서 이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웹창을 이용해서 얘가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크롬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주피터 노트북 개발자는요, 이 페르난도 페레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파이썬이라는 걸로 개발을 했다가 이게 인터넷 기반인 웹서버를 베이스로 해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고 이 주피터 노트북 웹사이트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는 여기 가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주피터 노트북을 다 설치했으면 이제 이걸 환경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랑 해서 영상도 되게 잘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저번에 엑셀도 보니까 설치가 안 됐는데 그냥 진행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반드시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 학기 동안 배워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설치를 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시켜 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은요. 자, 이렇게 치면 돼요. 주피터. 제가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지만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까만 화면이 뜨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크롬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지금 처음에 보이는 환경이 지금 노트북 대시보드라고 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로 있죠. 그 경로대로 쭉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기 경로, 이 경로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폴더들이 여기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장하는 환경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로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노트북 대시보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폴더나 새로운 파일 같은 거 만들 때는 여기 있는 new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new를 눌러보면은 파이썬 3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폴더, 텍스트 파일,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폴더라는 걸 누르면은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것들 다 여기다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하고 싶으면은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이썬 3이라는 걸 누르면은 파이썬 창이 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을 할 때는 뭐 rename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같이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대시보드였고요. 자, 여기서 업로드 누르면은 얘는 파일을 브라우즈를 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가 아니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원하는 걸 골라서 열기 누르면 자,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new라는 건 누르면요. 폴더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폴더 눌렀더니 저 밑에 untitled 폴더라고 해서 하나 생겼죠. 이게 언제 생겼는지까지 여기 옆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노트북 리스트 is empt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돌아가고 자,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이게 정리할 때는 보통 이 이름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옆에 있는 요 화살표, 화살표가 아니라 체크박스, 요걸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rename을 눌러서 본인이 자주 쓰는 거, 뭐 예를 들어 본인 이름이나 학번,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ename, 뭐 파이썬, 자, 이렇게 해서 rename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겼죠? 그럼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empty라고 해서 이제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어디 있냐면 여기 탐색기 창에 가서 자, 이렇게 내 PC 윈도우즈 사용자 제 이름 들어간 경로 이렇게 왔더니 자, 여기 강의 파이썬이라는 거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부터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new python 3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이 생겼죠. 자, 이거는 또 제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눌러서 오늘 날짜를 적어 볼게요. 뭐 9주차니까 9주 5월 9주 그냥 이렇게 적어 볼까요? 9주 해서 김다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제출을 할 때 본인 이름이랑 이렇게 날짜를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엑셀과 마찬가지로 작업하는 모든 거를 다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또 특별히 어떤 연습 문제를 이렇게 정해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수업 내용 따라서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리네임으로 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면요. 아까 그 폴더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폴더에 ipynb 주피터 노트북의 확장자거든요. 이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요, 방금 여기 이름명을 바꿨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코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거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거를 이름형으로 할 건지 코드형으로 할 건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크다운이라는 걸 눌렀다. 그러면 얘는 제목의 형태로 다큐멘트 형태로 넣는 거고요. 코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코드라는 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력하고 나서 실행하는 방법은 Shift Enter 키 혹은 Alt Enter 키
혹은 저 위에 있는 셀을 눌러서 run cells를 누를 겁니다. 이걸 차례대로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코드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눌러보면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마크다운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요 코드 방금 in이라고 적혀 있었던 자, 요게 사라지면서 마크다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문서 작성을 할 때는 글씨를 크기를 조정을 할 때 요 샵 표시를 넣고 문서 1, 뭐 문서 2 이런 식으로 샵 표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hift 키랑 엔터 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어떤 제목형, 이제 앞으로 작성할 문서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넣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입력할 때는 코드라고 자, 이거를 눌러주시고 1 더하기 2 자, 여태까지 했던 그 1 더하기 2라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Shift 키랑 엔터 키를 같이 누를게요. 자, 여기 키가 Shift 키였고요. 엔터 키였어요. 요거를 여기 제목으로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제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 키를 사용해서 코드 작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 더하기 2 해서 Shift랑 엔터키 동시에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죠. in 1, out 1 해서 이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줄에서 또 제가 3 더하기 4다. 그럼 Shift 엔터키를 누른다. 그러면은 얘가 2로 바뀌었죠. 항상 순서가 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가 1, 얘가 2, 그 다음에 얘 다시 또 실행한다. 그러면 얘는 또 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행하는 넘버에 들어가는 코드, 결과로 나오는 코드, 숫자를 이렇게 매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켰을 때마다 이걸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제대로 됐는지 실행이 됐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실행 방법은 이 위에 보이는 거 있죠? run이라고 누르는 거. 이거 그냥 누르면 되고요. 너무 이제 작업이 길어져서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탑 버튼 누르면 돼요. 자, run 누르면 되고. 자, 그 밖에도 또 알아둬야 될 게 뭐 이렇게 insert 누르면은 지금 작업을 하다가 이 위에다가 그 셀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하나를 지금 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엑셀이랑은 같은 개념이죠, 사실. 하나의 칸, 이걸 셀이라고 부르는데 셀 어버브 하면은 위쪽에 들어가고 빌로우 하면은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도 들어가요. 자, 늘어난 거를 다시 줄이고 싶다 그러면 가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고. 자, 이 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run cells 해가지고 셀을 전체를 다 작동을 시키는 거, 플레이를 다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run을 시키는 것도 있고,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나 다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작동을 시켜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좀 보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기능을 내가 사용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올 거예요.